문화와 다양성. 흰색밖에 없네.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있으면 딱 좋은데. 아무튼 문화와 다양성인데,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단원을 보시면은 문화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여기는 문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4단원을 보통 이제 문화 파트라고 하죠. 그래서 4-1에서는 이제 문화가 뭐고 문화권이 뭐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4-1. 이제 4-1 제목이 뭐야? 다양한 문화권이죠.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문화와 문화권의 개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문화가 뭐예요? 문화. 이제 바로 나오냐? 문화 하면은 그것만 기억해. 공동의 생활 양식이야. 한 사회 구성원이 모두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생활 양식이다. 이게 이제 문화의 개념이죠. 그래서 문화의 어떤 의미 지금 잘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죠. 요인. 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어요? 그쵸. 일단 자연 환경이 있고, 그쵸. 인문 환경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후나 지형에 따라서 3단원에서 했었죠. 의식주가 영향을 받아. 그쵸. 왜냐면은 문화에는 의식주도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의식주가 영향을 주로 받고, 인문 환경은 종교나 산업에 따라서 뭐 이슬람 믿으면은 돼지 안 먹고, 그쵸. 또 힌두교 믿으면은 소고기 안 먹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종교나 산업에 따라서 이제 문화가 영향을 받는다. 그쵸? 요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문화권인데, 그럼 문화권의 의미는 뭐냐? 문화권의 의미. 얘는 아까 공통의 생활 양식이었죠. 문화권은 뭐예요? 이건 더 쉬워. 더 짧아. 같은 문화를 지도상에서 묶거나, 그러면은 지역이 형성이 되겠죠. 그 문화 지역이야. 그러니까 문화 지역. 같은 문화를 쓰는 지역. 그쵸. 문화 지역이 있는데, 이거의 경계는 뭘로 한다? 바로 자연환경이 경계가 된다는 거죠. 자연환경, 자연지물. 예를 들면은 사막, 하천, 그리고 뭐 산맥,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랑 경상도가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랑 어디를 경계로, 이 강은 알아야 돼요. 저 리오그란데 강. 여기까지 시험 범위였던, 중간고사 때 범위였던 학교들이 이게 주관식으로 많이 나와요. 리오그란데. 그렇죠. 그래서 자연지물을 경계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 문화권과 문화권 중간지대를 뭐라고 해요? 점이지역. 그렇죠. 점이지역. 점이지역은 뭐 점이지대, 점이지역 다 괜찮은데, 양쪽 문화에 영향을 둘 다 받았다. 대표적인 점이지역이 뭐가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멕시코, 터키. 에? 그죠? 야, 튀르키를 할게 일단. 교과서 있으니까. 멕시코가 남미에 있지. 그쵸? 미국 밑에 있죠, 멕시코는. 이제 지도도 좀 알아야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는 10가지 다양한 문화권이 있다. 그쵸? 평균은 여기는 좀 편하게 봐도 되죠? 다양한 문화권이 있는데, 지도상에서 첫 번째 파트가 동양 문화권이 있어요. 그쵸? 지도가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 동양 문화권은 또 3개로 나눠져. 동아시아 문화권이 있죠. 근데 동아시아 문화권은 유교부유교 율령한자면 끝이야. 거기다 그냥 젓가락. 한국, 중국, 일본이잖아.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유교, 불교, 한자. 그쵸? 그리고 젓가락 쓴다. 그쵸? 두 번째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특징. 여러 개를 다 거쳐가. 그쵸?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저기 서양으로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배송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조건 동남아시아 거쳐가. 동서양의 어떤 교통의 요충지야.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4-2에서도 나오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문화 병준이 심해. 그래서 이슬람, 힌두교, 불교 다 공휴일이야. 왜냐? 다 섞여 있어요. 대서양, 그리고 여기 저쪽은 인도양이지, 저쪽은 태평양이지, 이쪽은 서양이지, 이쪽은 동양이지, 심지어 거기 고유 원주민들도 있지. 다 섞여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남부아시아. 남부아시아는 대표적인 나라 어디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쵸? 인도 너무 중요해. 근데 여기는 다민족, 다 언어, 다 종교야. 인도 아이들. 그래서 인파방네스 5개 딱 기억해. 인파방네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각각의 종교를 또 알아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도는 알아. 인도 종교 뭐예요? 그렇죠. 힌두교죠. 근데 인도에서 사실 나온 종교가 힌두교 말고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알아요? 오, 그쵸. 불교.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죠. 근데 인도는 불교를 버리고 힌두교를 택한 거죠. 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남부아시아 국가 두 개 있어요. 아까 얘기한 다. 스리랑카, 그리고. 아니에요. 스리랑카 맞아요. 스리랑카랑 부탄. 여기다 써줄게. 그래서 인도는 종교별로 써야겠다. 힌두교는 정리해 줄게요. 여기는 인도랑 방금 얘기 네팔. 그쵸. 그리고 또 어디야? 불교는 방금 얘기한 스리랑카랑 그쵸. 부탄가 쓸 때. 그러면은 이슬람교는 뭘까요? 어딜까요? 그렇죠. 방글라데시가 이슬람교입니다. 방글라데시랑 하나 더 있어요. 이슬람. 인도랑 맨날 싸우는데. 파키스탄. 그렇죠. 파키스탄. 우리가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올 수가 있어. 시사적으로. 그렇죠. 인도가 이렇게 있어. 인도 대충 이렇게 있죠. 파키스탄 여기 있어, 여기.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 데 여기 있어요, 다. 스리랑카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그 밑에. 맞아요. 제주도 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그쵸. 여기가 이제 남부아시아. 동양 문화권 끝났어. 그 동양에서 살짝 옆에 뭐 있어요? 지도 순으로 하자. 동양에서 바로 왼쪽에. 그쵸. 건조 문화권이 있죠. 건조는 근데 이슬람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아랍어를 써. 아랍어. 그리고 이슬람 경전이 뭐예요? 쿠란. 그쵸. 그리고 이슬람에서 5가지 인생 퀘스트가 있어요. 이슬람 믿으면. 그게 뭐라 그래요? 오행. 오행 내용 다 알아요, 혹시? 뭔데? 일단 처음에 어떤 지역을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만지고 뭘 먹고 내가 할게요. 그거 하나 맞아요. 성지순례. 그쵸?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성지순례 가는 데가 카바 신전 있어. 스리랑카래.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메카의 카바 신전에 이제 그거 아까 너가 얘기한 거 만지러 가는 거야. 맨발로 가야 돼. 그게 성지순례 첫 번째.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해야 돼요.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 달력으로 9월 달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이제 맨날 신앙 고백해야 돼. 그쵸? 알라는 유일신이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세 번째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맨날 가야 돼. 그리고 자선 활동을 해야 돼. 5가지입니다. 요 정도 오행.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3단원에서 한 건 뺄게요. 여기는 이제 뭐 덥고 이제 뭐 옷이 긴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이런 거는 우리가 3단원에서 했으니까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근데 넘어갈 거고, 여기에서 심화적으로 조금 몰라도 되는데 알아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어. 달 그림이 있다. 달과 별이 있어. 그러면은 이슬람이에요. 그 국기에. 그쵸. 그리고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거 다 이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도 있지 않나요, 별? 근데 그 별은 좀 다르잖아요. 그거는 약간 세모 2개 뒤집어 놓은 거잖아. 달과 별이 있어야 돼. 왜냐?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달빛을 따라 도망갔단 말이야. 낭만적으로. 그쵸? 그때 이제 메디나라 그래, 그 사건을. 그쵸? 메디나 맞죠? 헤지라로 피신 간 거. 정리가 안 돼. 잠시만. 헤지라가 메디나로 피신을 간 거죠. 원래 메카에 있다가 메디나로 피신을 간 거야. 622년에. 그래서 이슬람 달력으로 622년 1년이에요. 그때를 기년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있어서 터키 뭐 이런 데 있잖아. 그 빨간색에다가 달이랑 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슬람이에요. 그쵸?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조 문화권의 지역이 중앙아시아랑 서아시아 포함되고 아프리카 포함되죠. 근데 여기서는 아프리카는 북부 아프리카만이야. 어디 북부야? 어디를 경계로 북부야? 그쵸. 사하라 사막 북부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 남쪽은 무슨 문화권이에요?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 문화권은 이제 뺄게요. 아프리카 문화권은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딱 그 열대기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플랜테이션도 하고 열대 우림구에서 뭐에 불 질러가지고 막 하는 거. 이동식, 그쵸. 이동식 화전농업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내는데 여기는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 그쵸. 식민지배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해. 원시 농업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종족과 국경이 불일치한다. 요게 이제 많이 나오는 특징이죠. 특히 미래행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종족과 국경이 불일치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전 중이다. 그쵸? 그리고 아프리카 위에 뭐 있어요? 유럽 문화권. 유럽도 이제 세 가지로 갈리죠. 첫 번째, 북서부 유럽. 두 번째, 이제 남부 유럽. 세 번째, 동부. 근데 이제 북서부는 대표적인 나라 뭐 있다 그랬어요? 그쵸? 영국, 독일. 딱 기억해.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족이야, 민족이? 그쵸? 게르만족. 게르만이 독일이잖아요. 게르만족. 남부는 무슨 족이에요? 그쵸? 라틴족. 호날두 생각하면 돼요. 호날두. 딱 그 라틴 스타일. 동부는 그쵸? 슬라브족. 이 셋 중에서 농사를 안 짓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요, 다 지어요. 다 지어. 근데 달라. 북서부에서는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호남농업, 낙농업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남부는 수목농업. 그렇죠. 이거는 지중해성 기후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밀농사를 짓는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 중요해. 종교. 북서부 유럽은 무슨 종교예요? 다 크리스토교야. 여기 다 크리스트 기독교야. 근데 기독교 중에서 뭐냐 이거야. 그쵸. 여기 개신교예요. 그 다음 남부는 그쵸. 로마 가톨릭 신교와 구교죠. 그리고 동부는 그리스 정교. 그쵸. 그리스 정교라고도 하고 동방 정교라고도 합니다. 요 정도가 핵심 내용이겠죠. 그쵸. 기후는 다 알죠. 여기 서한 해양성, 여기 지중해성, 여기는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 밀 자라죠. 얘기했었죠. 여기는 추운 데서 잘 자라고 건조해도 잘 자라. 그래서 건조 문화권에서도 일부 지역은 밀농사 지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유럽 문화권까지 해서 지도상으로 왔어. 지금 동양에서 지금 건너왔어.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건너서 건조 문화권 와서 아프리카 갔다가 유럽 갔죠. 그리고 이제 쭉 가야 돼. 대서양 건너. 그럼 뭐가 도착해요? 그쵸. 아메리카 이제 문화권 갑시다. 칸이 저기서 하면 좋은데. 아메리카 문화권. 자, 아메리카 문화권은 또 두 개로 갈라지죠. 뭐 있어요? 그쵸. 앵글로 아메리카가 있어. 앵글로 아메리카는 나라 그냥 다 외우세요. 뭐야? 미국이랑 캐나다. 이거 순서 알죠? 지도상에서 여러분들 그 북아메리카 생각해보세요. 케미맥이에요. 케미맥. 근데 미국이랑 멕시코에서 갈려요. 멕시코도 북아메리카인데 문화권에서는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야. 뭐를 경계로? 그렇죠. 리오그란데.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로 라틴 아메리카다. 근데 쓸 데가 없네 그러면. 잠시만. 앵글로 아메리카 쓰고 갈게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이제 북서부 유럽에서 건너갔죠. 북북이죠. 북북. 북북이니까 개신교 영어야. 그쵸? 영국이니까. 그래서 개신교 쓰고 영어가 우세. 근데 일부 지역은 프랑스어도 쓰죠. 어디? 캐나다의 그 일부 케벡이나 이런데.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세계 경제 중심지, 세계 농업 중심지, 그리고 히스패닉이나 다양한 민족들이 이주를 많이 오죠. 아메리칸 드림 이러면서. 뭐 그 정도는 이제 다 알 테니까 이제 리오 그란데 건너. 보통 밑으로는 잘 안 건너요. 밑에서 위로 건너지. 그쵸? 트럼프가 막 벽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2번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는 주로 종교가 뭐예요? 남부에서 건너서 남이야. 그쵸? 그러니까 가톨릭이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잖아. 그래서 그쵸? 여기는 가톨릭교입니다. 가톨릭교고 여기 이제 남부에서 스페인이 건너갔죠?
그래서 에스파냐어. 근데 이거 기억해야 돼. 어디가? 브라질. 오, 그쵸. 브라질. 브라질만 포르투갈. 여기는 브라질. 그리고 여기는 혼혈이 많죠. 옛날부터 다 섞여 살았어요. 흑인 막 노예무역하고 막 이러면서 혼혈이 많다. 그쵸. 칸이 없어. 지금 이제 아메리카 했으니까 신대륙 저기 오세아니아랑 북극 남았어요. 칠판이 좁긴 좁네. 여기다 쓸게요, 그냥. 이렇게. 6번. 오세아니아부터 갑시다. 오세아니아 대륙. 대표적인 나라 뭐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그쵸. 파푸아 뉴기니랑 섬들도 있어요. 근데 오세아니아는 이제 그 전통 민족이, 하기 전에 어디 언어가 우세요, 여기는? 그쵸, 영어죠. 왜냐, 호주랑 그 뉴질랜드, 내가 국기 보여줬죠? 다 영국 국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영어랑 종교는 당연히, 그쵸, 개신교야.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의 그 부족을 봐야 돼요. 호주에는 뭐 있어요? 그쵸, 에버리지니. 에버리지니 이렇게 있고, 뉴질랜드에는 뭐 있어요? 그쵸, 마오리족, 전투민족. 그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죠? 저기 북극. 북극 문화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지역이 어디야? 알래스카 위에, 그쵸? 러시아 위에, 그리고 그린란드의 툰드라 지대, 그쵸? 툰드라 지대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툰드라 우리 한대 문화권 했었죠? 그래서 기억하시면은 좋고, 여기는 당연히 술록 잡고 물개 잡고 뭐 고래 잡고 이런 거 추운 데서 하는 것들 하죠. 술록 생으로 먹고 막 불에 안 하고 생으로 먹잖아, 날고기로.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삼다던의 세세이가 거기다 주고, 여기에도 이제 여러 민족이 있어요. 부족들. 그래서 사모예드가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에스키모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그쵸? 이제 이누이트로 가야 돼. 그리고 네네츠족. 그리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라프족이라고 또 있어요. 라프족은 북유럽이에요. 이누이트는 북극에 있죠, 주로. 알래스카에도 일부 있고. 그리고 얘네는 어디 있을까요? 얘네는 시베리아입니다.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4-1 전체 내용이에요. 이렇게. 됐죠? 정리됐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지울게요, 이제 그러면. 오케이. 여기가 내용이 제일 많고, 걱정하지 마세요. 4-2, 3, 4 합친 것만큼 많아, 여기가 내가 봤을 때. 4-2, 3, 4 합친 것만큼 많아. 4-2, 3, 4가, 대신에 좀 적은 편이죠. 그쵸. 이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쵸. 이제 4-2입니다. 4-2는,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죠. 왜 이래, 이거. 전통 문화. 자, 문화가 변한다. 근데 우리 전통 문화 어떻게 할 거냐? 창조적으로 계승하자. 딱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화 변동입니다. 문화 변동은 왜 일어나냐? 우리가 이거 저번에 했었죠? 문화 변동에 요인이 있어, 요인. 문화가 왜 변해?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있었죠. 그래서 내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은 말 그대로 안에서 변해서 내재적 요인이야. 그쵸? 외재적 요인은 외부의 영향으로 변하니까 외재적 요인이야. 그쵸? 이런 상황에서 내재적 요인은 뭐랑 뭐가 있냐? 요걸 외워야 돼요. 발명과, 그쵸? 발견이 있는데, 원래 있었던 거를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쵸?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는 게 발명. 여기는 쉬워.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어려워요. 직접 전파는 직접 전달해 주는 거. 그쵸? 그리고 간접 전파는 간접 전파해 주는 거. 외부에서 문화가 간접적으로 들어왔대.
그쵸? 그럼 간접적으로 들어왔다는 건 뭘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쵸? 매개체. 잡지, 신문, OTT, 영화, 유튜브, 뉴스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전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 전파가 있어. 자극 전파는 뭐 자극적으로 전파한 게 아니라 전파를 받은 거,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없어요. 전파 받은 거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딱 얻은 거야. 뇌에 자극이 빡 온 거야. 그래서 자극받아서 발명을 했어. 그게 자극 전파죠. 그래서 얘는 전파 플러스 발명이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라 알죠? 전파가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발명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발명이랑 헷갈리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래서 뭐가 들어온 거를 보고 발명을 했는지 그냥 발명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발명과 전파 플러스 발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얘네의 공통점은 뭐예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늘어나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전파가 됐어. 근데 전파가 됐는데 변동의 이제 결과를 봐야겠죠? 변동의 결과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문화 동화. 그리고 문화 병존. 그리고 문화 융합이 있어. 근데 이제 동화는 원래 기존 문화가 A였어. 근데 B라는 외부 문화가 들어왔어. 그럼 뭐만 남아요? 그쵸? B만 남아. 문화 병조는 A가 있었어. 근데 B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그쵸? A, B가 돼. 문화 융합 얘 같은 경우죠. A가 들어왔어. 근데 B가 왔어. 그럼 뭐가 돼요? C라는 새로운 게 늘어나. 얘도 새로운 문화 요소가 증가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예시를 주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이제는 바로 나와. 봐봐. 강화성당 뭐예요? 그쵸? 융합. 그쵸? 융합이죠. 여긴 너 정신 차려야 돼. 아까는 아니지만. 그쵸? 강화성당 문화 융합이에요. 그럼 이거 좀 어려운 미래행 교과서에 있어요. 과달루페 성모상. 융합. 그쵸, 융합이죠. 과달루페 성모상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멕시코에 이제 에스파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전파하려고, 거긴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근데 성모 마리아를 보면은 이질감을 느낄까봐 얘네들이 성모 마리아를 백인으로 안 하고, 갈색 피부에 검정 머리에 성모 마리아를 만든 거야. 그러면은 성모 마리아인데, 인종이 지금 섞여 있죠. 두 가지가 섞여서 새로운 성모 마리아가 탄생했죠. 그래서 문화 융합이에요. 강화성당은 외부는 한옥인데 내부는 서양식이야. 예배당이야. 그러니까 문화 융합이야. 문화 병존이 되려면은 예배당이 하나 있고 한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건물로 합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융합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LA에 코리아타운 있어. 그쵸? 한인타운 있죠? 거기는 동화 병존 융합 중에 뭐예요? 그쵸? 병존이에요.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것도 병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게 어디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공휴일이 되게 많아.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쵸? 문화 병존이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문화 병존. 그쵸? 요런 식으로 하면은 문화 변동은 뭐 정리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 이게 구분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문제 풀면서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전통 문화죠. 그래서 전통 문화는 뭐냐? 문화 중에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것 중에 가치가 있는 거. 그쵸? 아무거나 옛날부터 왔다고 다 전통 문화가 아니에요. 뭐 돌멩이 다 전통 문화야?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쵸? 가치가 있는 게 전통 문화인데 얘는 의의가 있어요. 의의. 어떤 의의가 있냐?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느끼겠지. 문화적 자긍심. 그쵸?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얘는 부가가치가 있어. 이제 상업적인 부가가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회 통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전통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의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면은 문화적 다양성, 취사 선택할 게 많다는 거야. 아, 또 이러네. 그 얘기는 뭐야? 우리 태권도가 내가 얘기했죠. 88 올림픽 때 올림픽 종목에 추가됐어. 자긍심을 느끼고 뭔가 사회 통합이 돼. 그러면서 미국이나 이런 세계적으로 태권도 학원이 되게 많아졌어요. 부가가치를 창출해. 그쵸? 근데 이제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무술 중에는 우리나라 태권도도 있고, 일본의 뭐 가라떼도 있고, 중국의 쿵푸도 있고, 브라질의 뭐 카푸에라도 있고, 뭐 주짓수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다양한 전통 문화를 지켰더니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졌어. 문화적 다양성. 그쵸? 이런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화 변동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결론은
창조적 계승을 해라. 이게 결론이야. 4-2에. 창조적 계승은 어떻게 하냐? 일단 외래 문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 막아야 돼? 수용. 근데 그냥 수용하면 안 돼. 어떻게 수용해야 돼? 그쵸.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라. 비판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라. 내 거? 이거 이따가 봐서. 재해석해라. 요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4-2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4-3 바로 갈까요? 4-3. 4-3은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쵸? 여기는 문화 이해의 태도라고 할게요, 그냥.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태도. 그쵸?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있냐?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문화 절대주의가 있고, 문화, 그쵸? 상대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화 절대주의는 절대적인 뭐가 있다? 기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월함과 열등감을 나누고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가 아니라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쵸? 그게 이제 문화 절대주의야. 근데 문화 절대주의는 또 두 개로 갈려요. 그래서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가 있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 기준이 나한테 있어. 그렇죠? 여기는 문화 사대주의는 기준이 상대방한테 있어. 사대주의랑 상대주의는 내가 용어만 알면 헷갈리지 않다 그랬죠. 사대주의는 뭐야? 우리가 조선시대 때 배운 사대 외교. 큰 나라를 섬긴다 해서 사대야. 섬기사회 클 때. 상대주의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장단점이 잘 나와. 장단점, 장점은 뭐야 얘는? 얘의 장점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어. 그래서 사회 통합에 기여돼. 근데 단점은 뭐야? 맨날 싸워.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 그리고 얘가 또 국수주의로 가. 그리고 문화 제국주의로 가. 우리 문화가 우월하니 다른 나라에도 심어줘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문화가 다양성을 해치는 거야 이게. 아까 시험에도 나왔죠? 문화 다양성을 해친다.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는 좋은 점이 뭐야? 발전이 빨라. 그쵸? 메이지 유신 생각하면 된다 했죠? 하지만 단점은 자긍심이 없어. 이거는 반대야. 사회 통합이 안 돼. 사회 분열이 일어나면 분열만 일어나면 다행이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사대주의는 자기 걸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화상대주의로 바라봐라. 얘는 특징이 뭐야? 기준이 없어. 우열도 없어. 판단 안 해.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해요? 이해해. 그쵸? 이해가 중요해. 어떻게 이해? 그 상황의 맥락에 맞게. 그쵸? 이해를 한다.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로 바라봐라. 요게 이제 결론인데, 얘가 변질되면 뭐가 돼요? 극문상이 돼.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돼. 그쵸? 그렇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변질된 저질 문화까지 다 이해해버리는 거야. 사람 막 죽이면은 이해해보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항마로 등장한 게 뭐예요? 보편윤리가 중요하다. 그쵸? 여기는 윤리 상대주의, 여기는 윤리 절대주의. 그리고 교과서에 황금윤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개정 교과서에는. 그래서 보편윤리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모두가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윤리야. 예를 들면은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해치는 거는 문화상대주의로 극단적으로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걸로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얘랑 얘를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변질된 거야. 극단적으로 빠진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거 정리됐어요? 한번 정리하고 정리 한번 하시고 그러면은 4-4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문제는 풀 수 있으려나? 빨리 해야겠다. 4-4는 다문화 사회죠. 다문화 사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가 됐다. 다문화 사회 이제 다문화 사회와 뭐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다문화 사회. 일단 다문화 사회는 뭐냐?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죠.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우리나라에 이제 다문화가 나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그렇죠? 근데 베트남이랑 중국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러 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쵸?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이 많아. 그리고 경기랑 서울 지역이 많아. 그쵸? 그리고 인천도 많아. 그쵸? 수도권 지역이 많다. 이렇게 했었고, 우리나라가 점점점 증가하죠. 근데 언제 한번 싹 꺾여? 언제야, 이때가? 그쵸? 코로나 때. 19, 20, 21 이때겠죠? 이때만 꺾이고 계속 증가해. 그래서 작년 통계로 4.8%였어요. 근데 국제 기준으로 5% 이상이면 다문화 사회를, 그 사회는.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 거의 직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다문화가 되고 있다. 근데 다문화 사회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 다문화 사회랑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 증가. 그리고 인구수 증가. 그쵸? 뭐 비슷한 얘기죠. 노동력 인구.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 그쵸? 다 같이 살다 보니까 편견과 차별이 좀 줄어들어. 그래서 사회 통합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동력 문제 해결. 그쵸? 뭐 이런 거 장점들 쓰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한편으로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편견과 차별이 줄어드는 게 단점인데, 여기는 이제 편견과 갈등 뭐 이런 거. 그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지죠? 사회적 비용. 그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빡세지면은 막 집단적인 사살, 제노포비아까지 갈 수 있다. 극단적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해결 방안은 이제 정부랑 개인이 있죠. 정부는 항상 뭐야? 해결 방안 하면? 법이죠. 근데 내가 법 하나 기억하라고 했어. 무슨 법? 그래서 다가지가 뭐예요? 다문화. 그쵸? 이제 바로 나오죠. 가족 지원법. 이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고, 법도 있고 다문화 교육도 있죠. 다문화 교육.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 뭐 이런 거. 다문화 교육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자세 있어요? 두 가지 자세 기억하세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그리고 관용의 자세. 이거를 지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관련된 제도 뭐 있었어요? 용광로 이론. 이론이라고 해야 돼, 이론. 다문화 이론. 용광로 이론. 그쵸? 샐러드 보드 이론. 이게 이제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심화로 나오면은 국수 대접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문화 사회가 됐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근데 이제 용광로 이론은 어떻게 받아들여? 니네 문화 다 버려. 여기 왔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히잡 다 벗으시고 이제 김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돼지고기 드세요. 뭐 이러는 거야. 요게 용광로 이론. 그쵸?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쵸? 이거는 무슨 주의예요? 자문화 중심. 아니.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동화주의입니다. 동화주의. 그쵸? 샐러드 이론은 반대죠. 다 각자의 문화 다 존중합니다.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오세요. 여기 이제 샐러드 볼 이론이죠. 그쵸? 얘는 다문화주의죠. 국수 대접 이론은 우리가 메인 면발이고 니네는 다 고명이야. 우리는 주류, 너네는 비주류. 이거를 문화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이렇게까지가 4단원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요게 전체예요. 별로 없죠. 40분에 다 정리돼, 4단원이. 그쵸? 그래서 별거 없다.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라. 외우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문화적 다양성 관련돼서 16문제인데